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올해 51살이 된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벌써 20해가 넘었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마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사실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이미 70이 넘으셨어요. 굉장히 엄격하고 차가운 분이었지. 첫 만남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아들한테는 너무 아까운 며느리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는 그냥 까다로운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시어머니가 원래 그런 거야 참고 살아라고 했고요. 20해 동안 저는 정말 참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감시하듯 쳐다보셨어요. 제가 뭘 하든 트집을 잡으시고 남편 앞에서는 저를 나쁘게 말씀하셨죠. 수진이가 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서요. 처음엔 남편이 저를 감쌌어요. 어머니가 워낙 꼼꼼하신 분이라 그래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시어머니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너도 좀 맞춰드려. 연세가 많으시잖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왜 항상 맞춰야만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는 특히 제가 친정에 가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시집온 여자가 친정만 바라보면 되겠냐 면서 핀잔을 주셨죠.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도 마음 편히 갈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겠다고 했더니 요즘 젊은 것들은 몸이 약해서 탈이다 라고 하시면서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날 밤 열이 40도까지 올랐는데도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그런 거야. 집에서 푹 쉬면 낫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답답했어요. 시어머니는 또 이상한 규칙들을 만드셨어요. 저만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요. 아침에는 반드시 6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방에 인사를 드려야 했고 밤에는 시어머니가 주무실 때까지 거실에서 대기해야 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먼저 자면 되겠냐는 게 이유였죠. 친구들은 요즘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했지만 저는 그냥 참았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태도에는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었어요. 저를 미워하면서도 저를 놓아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시고 그렇다고 잘해주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마치 저를 어떤 실험 대상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느낌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들은 계속되었어요. 어느 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가만히 서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보니 그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다. 그냥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돌아서 가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계셨어요.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 학창시절 친구들 이름, 심지어 대학교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 이야기까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이 말해드린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도 모르는 이야기까지 알고 계시니까 이상했죠. 시어머님, 제가 중학교 때 소영이랑 싸운 걸 어떻게 아세요? 네가 그런 얘기를 했나?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요.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곧 네가 술 마시고 얘기했나 보다 라고 둘러대셨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친정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누구랑 통화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친정어머니요. 그래? 어머니 목소리가 좀 쉬어 보이네. 감기라도 걸리셨나? 그런데 저는 스피커폰을 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친정어머니 목소리를 들으셨을까요? 그것도 감기에 걸렸다는 걸까지 알아차리실 만큼요. 시어머니는 또 제 물건들을 자주 만지셨어요. 제가 없을 때 제 방에 들어가서 옷장을 뒤져보시기도 하고 제 화장품을 사용하시기도 했어요. 시어머님, 제 립스틱을 쓰셨나요? 내 것이 떨어져서 잠깐 빌렸었다. 안 되냐? 아니요. 괜찮습니다만 며느리 것 좀 쓰면 어떠냐? 너무 속 좁게 굴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항상 저를 잘못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가장 이상했던 건 시어머니가 가끔 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사과하려고 하면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도 설명은 해주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밤 시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새벽 2시였거든요. 네,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누구와 통화를 하시는 걸까 궁금했지만 문 앞에서 엿듣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서 그냥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특히 신경 쓰였어요. 무슨 계획이었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저를 그렇게 자세히 관찰하고 계셨을까요? 20해 동안 저는 그저 까다로운 시어머니를 둔 불쌍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상한 밤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시어머니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 말투, 표정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외출하신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간다고 하시면서 택시를 타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1시간 후에 마트에서 시어머니를 봤어요. 분명히 병원에 간다고 하셨는데 마트에서 다른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요. 저는 얼른 숨어서 지켜봤어요.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기다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정말 확실한 거지?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상대방 할머니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확실하다고. 내가 언제 틀린 적이 있었냐? 모든 준비는 끝났어.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무슨 준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신 것도 이상했고 다른 사람과 나누신 그 비밀스러운 대화도 이상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일찍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방에 들어가셨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시어머니 방 쪽을 지켜봤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와 통화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가서 들어봤어요. 문틈으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더 단호하고 차가웠어요. 내일부터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다. 이제 진실을 알려줄 때가 왔어. 20년을 기다렸는데 정말 확실한 거야. 확실하다.
모든 증거도 준비되어 있고 이제 수진이가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어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거든요. 저한테 무슨 진실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수진이가 충격받으면 어쩌지? 이미 늦었어. 20년 동안 숨겨왔지만 이제는 말해야 해. 그 애가 알 권리가 있어. 저한테 알 권리가 있다고요? 뭘 알 권리 말씀이신 걸까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시어머니가 20년 동안 저에게 숨겨온 게 뭘까요? 그리고 왜 지금에서야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그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20년을 기다렸다. 모든 증거가 준비되어 있다. 수진이가 알 권리가 있다. 이 모든 말들이 제게는 암호 같았어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만큼 큰 이야기라는 것.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해 하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수진아, 오늘 시간 있니? 네, 시어머님. 그럼 이야기할 게 있다. 중요한 이야기 말이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안방으로 데려가셨어요.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던 방이었죠. 앉아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어요.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방석 위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먼지가 많이 쌓인 걸 보니 오랫동안 보관해 두신 것 같았어요. 이걸 보여주려고 했다. 상자를 열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왔어요.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병원 서류들. 제가 알아볼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수진아, 네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예쁜 아기였는지 아니? 갑자기 제 어릴 적 이야기를 꺼내시니까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제가 아기였을 때의 모습을 아시는 거죠? 시어머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나는 다 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를 말하려고 하시는데 쉽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수진아, 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게 사실이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너의 친정어머니, 그분이 너의 진짜 어머니가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친정어머니가 제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고요? 시어머님,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이 아니다. 나는 20년 동안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았어. 시어머니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병원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이었는데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이게 너야. 태어난 지 사흘 되었을 때. 사진 속 아기는 분명히 저와 닮아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는 친정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럼 이 사람이 너의 진짜 어머니야. 시어머니의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라고 부르던 분이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니요. 그럼 친정어머니는, 그분은 너를 키워주신 분이야. 너의 진짜 어머니가 너를 맡기고 간 거지. 왜요? 왜 저를 맡기고 가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진짜 어머니는 내 딸이었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딸이라면 그럼 시어머니는 네, 맞다. 나는 너의 할머니야. 할머니? 시어머니가 제 할머니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20년 동안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 상황이 복잡했거든. 시어머니? 아니, 할머니께서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제 어머니는 19살에 저를 낳으셨대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게 된 거죠. 그 시절에는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기 어려웠어. 게다가 우리 집안 사정도 좋지 않았고, 그래서 저를 입양 보내기로 했대요. 친정어머니, 아니, 양어머니가 되신 분이 아이를 원하셨고 서로 조건이 맞았던 거죠. 하지만 내 딸은 너의 어머니는 너를 보내고 나서 너무 힘들어했어. 매일 울면서 후회했지. 그래서 할머니가 양어머니와 약속을 하셨대요. 아이가 크면 언젠가는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그리고 그때까지 멀리서라도 지켜보게 해달라고. 그런데 너의 어머니는 너를 보낸 지 3년 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 제 진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어머니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리워했던 것은 실제로는 이미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이었던 거죠. 그럼 어머니 얼굴은 어떻게 생겼어요? 할머니가 상자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내셨어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게 너의 어머니야. 민주라고 했어. 사진 속 여성을 보는 순간 왜인지 눈물이 나왔어요. 저와 닮은 구석이 많았거든요. 눈매, 코, 입술의 모양까지.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착하고 예쁜 아이였어. 너처럼 마음이 따뜻했지. 하지만 너무 순진해서 나쁜 사람한테 속았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을 잃은 슬픔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누구였어요? 제 아버지는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은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말해주기가. 할머니가 머뭇거리셨어요. 아마 제가 충격받을까봐 걱정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럼 할머니는 왜 지금까지 저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어요? 저를 미워하시는 줄 알았는데 미워했던 게 아니야. 너무 보고 싶고 사랑스러웠는데 내 감정을 드러낼 수가 없었어. 양어머니와의 약속도 있었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20년 동안 네 곁에 있으면서 너를 지켜볼 수 있었던 건 정말 행복했어. 하지만 할머니로서가 아니라 시어머니로서 대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단다. 그제서야 할머니의 이상한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저를 너무 자세히 관찰하시던 것도, 제 물건들을 만지시던 것도, 때로는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시던 것도. 그럼 양어머니는, 친정어머니는 이 사실을 아세요? 물론 알고 계시오. 하지만 너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드렸어. 너가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서. 그럼 남편도 알아요? 아니야. 우리 아들은 몰라. 네가 그냥 일반적인 며느리인 줄 알고 있어. 이상했어요. 할머니의 친손녀가 며느리로 들어온 건데 아들인 남편은 모른다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건 우연이었어. 너희가 만나서 사랑하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어. 내가 따로 계획한 게 아니야.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게 느껴졌어요.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할머니, 혹시 수진아, 이제 넌 모든 걸 알았어. 하지만 이 비밀을 어떻게 할 건지는
네가 결정해야 해.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처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20년 동안 이 진실을 말할 기회를 기다렸어. 이제야 네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아직 의문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왜 하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남편과의 만남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할머니의 눈빛에서 아직 숨기고 계신 게 더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 아직 말씀 안 해주신 게 더 있죠?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있어. 하지만 그건 정말 충격적일 거야. 정말 들을 준비가 되었니?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대답했어요. 네, 모든 걸 알고 싶어요. 할머니가 상자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병원 기록, 법원 문서, 그리고 개인 탐정이 작성한 것 같은 조사 보고서들도 있었어요. 수진아, 너와 우리 아들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어. 역시나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20년 전 너를 입양 보낸 후에도 나는 계속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멀리서지만 너의 성장 과정을 모두 지켜봤지. 할머니가 사진들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중학교에 다닐 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의 사진들이었어요. 모두 멀리서 몰래 찍은 것들이었죠.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너는 정말 예뻤어. 네 어머니를 그대로 닮았더라고. 그때부터 할머니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대요. 저를 가족으로 다시 데려오는 계획을요. 하지만 그냥 나타나서 너는 내 손녀다라고 할 수는 없었어. 양어머니도 있고 너도 혼란스러워 할 테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저와 아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었대요. 우리 아들이 그 시절에 소개팅을 많이 했거든. 나는 매번 조건에 맞는 여자들을 소개해줬어. 그 조건이라는 게 바로 저였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저와 비슷한 나이, 비슷한 취미, 비슷한 성격을 가진 여자들을 일부러 소개해 주셨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와 가장 비슷한 사람을 마지막에 소개해 주신 거죠. 그게 바로 나였군요. 맞아. 너희가 만나기 일주일 전에 나는 너의 대학교 선배를 통해서 너에게 대한 정보를 얻었어. 너의 취미, 좋아하는 음식, 성격까지. 할머니가 상자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병원 기록, 법원 문서, 그리고 개인 탐정이 작성한 것 같은 조사 보고서들도 있었어요. 수진아, 너와 우리 아들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어. 역시나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20년 전 너를 입양 보낸 후에도 나는 계속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멀리 서지만 너의 성장 과정을 모두 지켜봤지. 할머니가 사진들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중학교에 다닐 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의 사진들이었어요. 모두 멀리서 몰래 찍은 것들이었죠.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너는 정말 예뻤어. 네 어머니를 그대로 닮았더라고. 그때부터 할머니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대요. 저를 가족으로 다시 데려오는 계획을요. 하지만 그냥 나타나서 너는 내 손녀다라고 할 수는 없었어. 양어머니도 있고 너도 혼란스러워 할 테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저와 아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었대요. 우리 아들이 그 시절에 소개팅을 많이 했거든. 나는 매번 조건에 맞는 여자들을 소개해줬어. 그 조건이라는 게 바로 저였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저와 비슷한 나이, 비슷한 취미, 비슷한 성격을 가진 여자들을 일부러 소개해 주셨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와 가장 비슷한 사람을 마지막에 소개해 주신 거죠. 그게 바로 나였군요. 맞아. 너희가 만나기 일주일 전에 나는 너의 대학교 선배를 통해서
너에게 대한 정보를 얻었어. 너의 취미, 좋아하는 음식, 성격까지 모든 걸 파악했지.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알고 계셨던 거군요.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부터 친구들 이름까지 모든 걸 미리 조사해 두셨던 거예요. 그럼 남편이 저를 좋아하게 된 것도 그건 진짜야. 우리 아들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맞아. 나는 단지 만날 기회를 만들어준 것뿐이지.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제 결혼이 사랑으로 시작된 건 맞지만 그 시작 자체가 할머니의 계획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어요? 그냥 저한테 진실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되었나요? 그럴 수 없었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거든. 할머니가 파일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법원 판결문 같아 보이는 문서였어요. 너의 아버지, 그 사람 때문이었어. 드디어 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지금까지 할머니가 말하기를 꺼리셨던 그 사람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네 어머니를 속이고 버린 사람이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그 사람은 기혼자였어. 이미 부인과 아이가 있으면서도 네 어머니한테는 결혼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지. 제 어머니는 그 거짓말을 믿고 저를 낳으셨던 거군요. 그런데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셨을 때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김정호. 너희 동네에서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야. 김정호?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아, 맞다. 저희 동네에서 가장 큰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에요. 신문에도 자주 나오시고 사회봉사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죠. 설마 그 김정호 회장님이요? 맞아. 그 사람이 너희 아버지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신문에서 봤던 그 점잖고 성공한 사업가가 제 아버지라고요. 그리고 제 어머니를 버린 사람이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어. 그리고 여전히 성공한 사업가로 살고 있지. 아무도 20년 전 일을 모르고 있어. 할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20년 동안 품어온 분노가 느껴졌어요. 할머니, 혹시 그 사람한테 복수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할머니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복수? 그런 거창한 건 아니야. 하지만 그 사람이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의 계획, 저를 지켜본 것, 저와 남편을 만나게 한 것, 모든 게 김정호 회장을 향한 복수였던 거예요. 할머니, 정확히 어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할머니가 파일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김정호 회장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사업체 현황, 가족관계, 재산 목록까지 모든 게 다 있었어요. 20년 동안 그 사람을 조사했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든 걸 다 알아봤지.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오랫동안 품어온 원한이 느껴졌어요. 그 사람은 지금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모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성공적으로 살고 있지. 하지만 자기가 또 다른 딸이 있다는 건 모르고 있어. 그 또 다른 딸이 바로 저였던 거죠. 할머니의 계획은 뭐예요? 저를 김정호 회장 앞에 데려가서 이 아이가 당신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간단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어. 그 사람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증거가 있어도 잘라 말할 거고. 맞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20년 전의 일을 인정할 리 없죠. 그럼 어떻게? DNA 검사 결과가 있어. 할머니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DNA 검사 결과서였어요. 언제 이걸 하셨어요? 작년에. 너도 모르게 네 머리카락을 몇 가닥 가져갔어. 그리고 김정호 그 사람의 DNA도 구했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자주 가는 골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용한 컵에서 채취했어. 할머니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어요. 20년 동안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준비해 오셨던 거예요. 검사 결과는 99.9% 일치했어. 김정호가 너의 친아버지라는 걸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야. 그럼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시는 건가요? 아니야.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뿐이니까. 할머니가 계획하신 것은 더 복잡했어요. 단순히 친자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김정호 회장이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지게 만드는 계획이었어요. 네가 그 사람의 딸이라는 걸 세상에 알리는 거야. 그것도 그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회사에서 큰 행사가 있을 예정이야. 다음 달에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한다더라고. 언론도 많이 올 거고 정치인들도 참석할 거야. 할머니의 눈빛이 차가우면서도 결연했어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공개할 거야. DNA 검사 결과, 너의 어머니와의 관계, 20년 동안 책임지지 않은 것까지 모든 걸. 그럼 저도 그 자리에 가야 하는 건가요? 그래야지. 네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말해야 해. 그래야 그 사람도 세상 사람들도 믿을 거야. 하지만 저는 두려웠어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 앞에 나가서 저는 당신의 딸입니다라고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할머니, 저는 무서워요. 정말로 그런 일을 해야 하나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번에는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어요. 수진아, 너는 그럴 권리가 있어. 너의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 그 사람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런데 만약 잘못되면 어떡해요? 김정호 회장은 돈도 많고 권력도 있잖아요. 저희를 해칠 수도 있고요. 할머니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런 걱정은 이미 다 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 2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어. 그리고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 사람도 이미 눈치채고 있을 거야. 내가 무슨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최근에 우리 집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이 있었어. 분명히 김정호가 보낸 사람들일 거야. 할머니 말씀을 들으니 정말 무서워졌어요. 김정호 회장이 이미 저희의 계획을 눈치채고 있다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할머니,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런 큰 회사 회장이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걱정하지 마. 나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어. 할머니가 상자 맨 아래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와 USB 그리고 은행 통장이 들어있었어요. 이 모든 증거들을 여러 곳에 보관해뒀어. 법무법인, 신뢰할 만한 기자, 그리고 인권단체에도 복사본을 맡겨뒀지. 할머니의 치밀함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정말 20년 동안 이 일만 생각하며 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모든 게 공개되도록 장치도 해뒀어. 할머니, 수진아, 나는 이미 늙었어. 이 일을 끝내지 못하고 죽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네 어머니한테도 미안하고.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절실함이 느껴졌어요. 정말로 이 일이 할머니에게는 삶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할머니,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갑자기 세상에 제가 김정호 회장의 딸이라고 밝힌다면 남편은 뭐라고 할까요? 양어머니는 어떻게 하시고요? 그것도 다 생각해봤어. 네 남편, 우리 아들한테는 내가 직접 말할 거야. 양어머니한테도 미리 말씀드렸고. 양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반대하셨어. 너무 위험하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이해해 주셨어. 네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그러고 보니 최근에 양어머니가 자주 전화를 하셨어요. 평소보다 더 걱정하시는 것 같았고 제 안부를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이 일 때문이었군요. 그럼 남편한테는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저녁에 아들이 집에 오면 모든 걸 다 말할 거야. 갑자기 머리가 아파왔어요. 너무 많은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2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이 하루 만에 다 드러나다니요. 할머니,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꼭 이렇게 큰 일을 벌여야 하나요? 수진아, 그 사람은 네 어머니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너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어. 20년 동안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어. 그런 사람이 조용히 부탁한다고 해서 책임을 질 것 같니?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책임지겠다고 할 리 없.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 뭐예요? 할머니가 은행 통장을 보여주셨어요. 김정호, 그 사람, 네가 태어났을 때 네 어머니한테 돈을 줬어. 이 돈으로 아이를 잘 키우라면서 큰 돈을 줬지. 정말요? 하지만 그 돈으로 아이를 키우라고 한 게 아니었어. 아이를 없애라는 뜻이었어. 낙태비였던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어머니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저축해뒀어. 나중에 내 아이가 클 때까지라면서. 그 돈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 20년 동안의 이자까지 합쳐서 지금 꽤 큰 금액이 됐어. 이 돈은 원래 네 거야. 통장을 보니 정말 큰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돈이 그런 의미였다니 받기가 씁쓸했어요. 할머니, 이 모든 계획이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정호 회장이 저를 딸로 인정한다면요?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아버지로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그냥 사실만 밝히고 끝낼 건지. 할머니도 그 이후의 일은 확실하게 생각해두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어쩌면 20년 동안 복수 계획만 세우시느라 그 이후는 생각할 여유가 없으셨을지도 모르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집에 온 거였어요. 할머니,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야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할머니의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온 거였어요. 여보, 나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렸어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지만 저에게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곧 이 사람이 제 이복 삼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텐데요. 아들아, 여기 와라. 할 이야기가 있다. 할머니가 남편을 방으로 불렀어요. 남편이 들어오면서 저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수진이도 있네요. 무슨 일이에요? 앉아라. 너도, 수진이도.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남편도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아들아, 네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수진이에 대한 진실 말이야. 수진이요? 수진이가 뭘 했나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혹시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수진이는 네 며느리가 맞다. 하지만 동시에 네 조카이기도 해. 네? 조카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제 진짜 어머니가 남편의 누나였다는 거, 제가 할머니의 친손녀라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실을 숨겨왔다는 것까지.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차 충격받은 얼굴로 바뀌었어요. 잠깐만요. 그럼 수진이가 제 조카라는 거예요? 누나의 딸이라고요? 그래. 너한테는 민주라는 누나가 있었어. 네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기억 못할 거야. 그 누나요? 사진으로만 본 적이 있는. 그런데 누나한테 딸이 있었다고요? 남편이 저를 다시 쳐다봤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어요. 며느리를 보는 눈이 아니라 조카를 보는 눈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결혼한 건 근친. 아니야. 혈연 관계로는 삼촌과 조카지만 법적으로는 문제없어. 사촌 관계니까. 할머니가 재빨리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남편의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럼 어머니는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을 숨기셨어요? 왜 처음부터 말씀해 주지 않으셨나요?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수진이의 아버지 문제 때문에. 할머니가 김정호 회장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김정호 회장이 수진이의 아버지라고요? 그리고 누나를 버렸다고요? 그래. 그래서 내가 20년 동안 복수를 계획해온 거야. 남편이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기 힘든 모양이었어요. 여보, 수진아, 너는 이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어? 오늘 방금 들었어요. 저도 완전히 충격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만난 것도 어머니, 할머니가 계획하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원망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를 이용하신 거잖아요. 이용한 게 아니야. 수진이를 우리 가족으로 다시 데려오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된 건 진짜 감정이었어. 하지만 저희한테는 선택권이 없었잖아요. 진실을 알고 결정할 권리도 없었고요.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저희는 모든 걸 모르고 결혼했거든요. 만약 처음부터 알았다면 과연 결혼했을까요? 여보, 이제 어떡하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저도 모르겠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이제 남편이 제 삼촌이라고 생각하니 이상하기도 하고요. 아들아, 수진아, 너희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존중할 거야.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부탁하고 싶어. 뭐요? 김정우. 그 사람만큼은 책임을 지게 하고 싶어. 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할머니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20년 동안 품어온 한이 느껴졌어요. 남편이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 복수 계획에 저도 함께 하겠어요? 정말이니? 네. 누나를 그렇게 버린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그리고 수진이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예전과는 다른 의미의 손잡기였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수진아, 우리 함께 해보자. 네 진짜 아버지를 만나러 가자. 그 순간
모든 게 결정된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결국 우리는 할머니의 계획에 따르기로 했어요. 김정호 회장의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 저희는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DNA 검사 결과서, 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할머니가 20년 동안 모은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요. 그날 아침 할머니가 제게 어머니의 목걸이를 걸어주셨어요. 이건 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끼고 있던 거야. 이제 네가 가져야 해. 목걸이는 간단한 은목걸이였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기업인들, 정치인들, 언론인들까지. 김정호 회장은 단상에서 환하게 웃으며 축사를 받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제 아버지예요? 처음 보는 김정호 회장은 생각보다 인상이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라면 겉모습과 속마음은 다른 사람이겠죠. 행사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할머니가 저에게 신호를 보내셨어요. 이제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한다는 게 정말 무서웠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했어요. 실례합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행사장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김정호 회장도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김정호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행사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보안 요원들이 저에게 다가오려고 했지만 제가 DNA 검사 결과서를 들어보이자 멈춰섰어요. 회장님, 20년 전에 민주라는 여성을 기억하세요? 김정호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가사날이 그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제 아버지입니다. 행사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와 김정호 회장을 번갈아 봤어요. 이것은 DNA 검사 결과서입니다. 99.9% 일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정호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잠깐만. 이건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말을. 회장님, 20년 전에 제 어머니한테 돈을 주셨죠. 아이를 없애라면서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 두셨어요. 저는 할머니가 준비해 주신 통장을 들어보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낳은 후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회장님을 그리워하면서요. 김정호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는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어요. 행사장의 모든 카메라가 저희를 향해 있었어요. 이미 생방송으로도 나가고 있을 거예요. 저는 복수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저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의 사진을 꺼냈어요. 이분이 얼마나 회장님을 사랑했는지, 마지막까지 원망하지 않으셨다는 걸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김정호 회장이 단상에서 내려와 저에게 다가왔어요. 가까이서 보니 저와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정말 민주의 딸입니까? 네, 김정호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복수를 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었어요. 할머니가 제 옆으로 와서 김정호 회장을 쳐다봤어요. 20년 동안 품어온 원한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됐어. 민주야, 이제
마음 편히 가거라. 할머니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어머니께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김정호 회장은 저를 딸로 인정해 주셨고 저희 가족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묘소에도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어요. 남편과 저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어요. 삼촌과 조카라는 관계가 어색하긴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할머니는 이제 정말 평안해 보이세요. 20년 동안의 복수가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저를 시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로서 사랑해주고 계세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할머니가 복수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진실을 모르고 살았을까? 그것도 나름 행복한 삶이었을.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요. 진실을 아는 게 더 나은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어머니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숨겨진 가족의 비밀이 있다면 언젠가는 밝혀질 거예요. 진실은 항상 물 위로 떠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밤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편안한 꿈 꾸세요.